갑시다. 가입시다. 가입시다. 네. 가시죠. 가입시다. 예. 위클리 리포트 보면서 이 장이 딱 열흘도 안 돼서 끝났네요. 네. 아이고 저 코스닥이 뿜뿜하던 게 이제 드디어 이제 고생했으니까 내려와 그러면서 다시 한 달 기준으로는 또 이 폭이 위도 보여줬고 밑으로도 보여줬고 그런 현상이 나오고 있고. 아니 뭐 일주일 사이 이렇게 그림이 달라요. 코스닥 제일 위에 있지 않았습니까? 일주일 전에. 여기 있었죠 여기. 네 그리고 그것도 코스피도 제일 코스닥 코스피 그다음에 우르르 이렇게 됐었는데. 그렇구나. 네. 근데 일주일이면 초장기네요. 초장기죠. 예, 초장기 기간이죠. 우리 김 예. 대표한테는 초장기죠. 일주일은. 네. 역사지 역사. 거의 한 세대가 지나가 그만하겠습니다. 예. 그런 쪽에서 지금 상대적으로 유럽은 잠잠하고 예. 상해 종합 지수가 또 드라마틱합니다 요즘에. 그리고 오늘은 좀 아쉬운 게 오늘 아시아 시장 대부분 다 1%대 올랐거든요. 근데 우리는 전혀 그걸 반영을 못했네요. 특히 일본 같은 경우도 오늘 BOJ 얘기 다 하셨죠? BOJ 얘기는. 일부에서 간단하게, 네. 네. 그 CPI 얘기도 다 하셨죠? 도쿄 CPI 얘기 다 하셨죠? CPI는 일부에서 얘기 안 했어요. 어떻게 짚어주시면 좋을 것 나왔죠? 같아요. 그냥 뭐 완화 정책 계속 한다니까 달러엔 확 뛰면서 엔화 약세에다가 니케이도 그래 돈 풀린다 하면서 그냥 막 길길이 뛰어버렸네요. 근데 CPI는 CPI 예. 이분이 새로운 총재가 이제 문제시죠. CPI가 어떻게 우에다 나왔는데요? 일본. 총재분이 우에노 그러다 보니까 그래서 우에다 죄송해요. 입이 방금 그만할게요. 그래서 이제 넘어가겠습니다. 이러면 안 CPI가 돼. 3.5% 나왔습니다. 3.5%. 네. 전년비? 예, 82년 대비해서 한 40년 내 최고치 이렇게 나오기 시작하게 되면 일본한테 3.5%면 엄청난 건데. 그렇죠. 또 이제 식품 물가랑 그러니까 도쿄를 그들은 대표 물가 지수로 쓰지 않습니까? 도쿄 물가 지수를. 그게 그 정도 나왔다고 하게 되면 뭐 그냥 그렇다 싶고 거기서 이제 2% 대비해서 이렇게 확 벌어져 있는데 혹시나 시장에서 기대했던 거는 그래도 일드 커브 이거 좀 손보지 않겠느냐라고 했는데 거의 뭐 초기다 보니까 그냥 YCC? 네. 네. 예 그거 그냥 뭐 넘어가는 것 같고 그냥 뭐 마이너스 0.1 그냥 넘어가는 것 같은데 여기서 중요한 게 하나가 있습니다. 뭐요? 초저금리 유지가 삭제됐습니다. 이 문구가. 예. 그러면은 이제 내 색깔을 내겠다는 얘기겠죠. 그래서 그거는 조금 가면서 이제 언제 되느냐. 그래서 지금 0.2에서 0.5로 바뀌었죠. 한번. 그 다음에 커브를 더 확대시키는 거에 얘기들 지금 왔다 갔다 하면은 아이 오케이. 종목 매매하는 사람이 왜 이런 꼴 얘기를 합니까? 아니, 죄송합니다. 아니 멋있어요. 종목만 얘기할 때보다. 두루두루 짚어봐야죠. 아니 BOJ 회의 관련해서 차 소장님은 혹시 뭐 눈여겨보신 부분이 있으세요? 일단 뭐 예상했던 것보다는 조금 덜 공격적이었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총평이. 일단은 변화를 이제 내세울 걸로 기대를 했지만 그래도 그분이 갖고 있는 한계라고 그럴까요? 그분이 갖고 있었던 거라서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지명이 되기 전만 하더라도 다른 분들이 거론이 됐었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많이 바뀔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었다가 이제 지금 이제 현 총재가 지명이 되면서 현재 기조에서 특별히 변화가 없을 거다. 그래도 뭔가 좀 있지 않겠는가라고 했는데 변화가 이제 드라마틱하게 나타나기보다는 이제 서서히 나타날 걸로 보고 있고 시장은 기대했던 것보다는 좀 속도가 늦춰질 것이다라고 해서 환히 또 다 반응한다라고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어쨌든 뭐 기존의 정책을 계속 유지하기는 어렵겠죠. 그리고 지금 뭐 김민수 대표 얘기하신 것처럼 일본 현지에 계신 분들 보면 진짜 요즘은 뭐 돌아다니기가 무서울 정도다랄 정도로 물가가 급격히 올랐대요. 그러니까 최근 뭐 소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3.5면 미국이 1.1인데 지금 그러면 거의 뭐 외식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이제 뭐 소위 이제 외식하는 기준으로 보면 이제 10,000원 갖고 먹을 게 없잖아요. 그렇죠. 10,000원 갖고 먹을 게 없죠. 웬만하면서 뭐 누구를 접대하는 게 아니라 그냥 내가 좀 먹고 싶은 거 먹으면 10,000원대 중반까지는 생각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일본이 그거보다 좀 낮았었어요. 그러니까 코로나 이전에 일본을 여러분들 가시면 10,000원이면 정말 먹고 싶은 거 먹을 수 있었어요. 우리 돈 10,000원이면. 우리 돈 10,000원이면 환율과 상관없이 우리 돈 10,000원이면 거기 한 7,000~8,000원 정도면 웬만한 한 끼 식사 됐는데 지금 거기도 10,000원이 넘어가 버린답니다. 참, 네. 그런 거기 때문에 제 기준은 항상 그거죠. 먹는 거기 때문에 역시 먹방. 먹는 거기 때문에 저는 코로나 이전에 갔을 때 10,000원 넘어가는 건 거의 못 봤는데 이번에 갔을 때 조금 느꼈고 지금은 더 급격히 올라간다라는 게 체감 경기가 굉장히 심각한 것 같아요. 국내에서도 역설적으로 지금 편의점 도시락이
굉장히 예전보다 많이 나간다는 거 아니에요. 이 그렇지 않습니다. 안 그래요? 가보세요. 가격 다 올랐습니다. 편의점 도시락도 도시락도 올랐습니다. 예. 오죽하겠나. 그러니까 어디 상대적인 가야 돼요, 개념이죠. 혹시? 그러니까 편의점 도시락이 올라도 5, 6천 원대니까 먹을만. 그러니까 상대적인 거죠. 제가 최근에 여의도에 상점에서 깜짝 놀란 게 그 전에는 이제 뭐 주로 충무로에서 밥을 먹었는데 정말 10,000원 넘는 게 별로 없었거든요. 근데 지금 여의도는 뭐 15,000원 이하면 그냥 때운다. 좀 돈 주고 먹는다 그러면 2만 원. 이게 물가가 심상치가 않죠. 그렇죠. 장난 아니네. 또 하나 슬픈 사실이 있습니다. 뭔가요? 오다가 보았는데 네. 빼빼로 아시죠? 빼빼로 알죠? 빼빼로. 빼빼로. 예. 빼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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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빼빼로. 요즘 빼빼로 얼마 하는지 아십니까? 제가 맞춰볼래요. 네. 3원. 그렇게 알고 계셨죠? 네. 네. 원래 제 마트에서 샀을 때 1,200원, 1,300원 이랬어요. 좀 올라서. 네네. 이번에 1,700원으로 온답니다. 오! 빼빼로가요? 네. 그거 아세요? 뭐요? 방금 저 멀리 있는 보조에서 피디님이 하는 소리가 들렸는데. 왜 이런 현상이 나왔느냐 이게 문제겠죠. 그러니까요. 설탕 가격이 10년 내 최고치를 이 얘기 드리지 않았나요? 지난 아니요. 어디서 드렸는데 어딘지 죄송합니다. 네. 여기가 그럼 아닌 연합뉴스 것 같아요. 경제TV에서는 네네. 새로 네. 설탕 가격이 10년 내 최고치를 찍습니다. 와. 왜 이런 현상이 나왔느냐? 이게 중요한 거겠죠. 왜 그러냐면은 네. 설탕을 사탕수수를 가지고 에탄올을 만듭니다. 에너지 가격들이 막 올라가고 하다 보니까 그쪽으로 만들기 시작하다 보니까 사탕수수가 글로 들어가 버려요. 게다가 인도 수출 제한 나왔죠. 인도에서 예. 유럽에서는 지금 살충제를 뿌리지 말라고 합니다. 거기다 어디서는 유럽에서는요. 예. 살충제를 뿌리지 왜 마라. 뿌리지 마요? 그 짜게 되면은 그거 다 사람이 먹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수확량이 확 줄었답니다. 그런데 중국이 리오프닝을 합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현상 때문에 지금 이러고 있어다 보니까 네. 결국에는 그래서 매매는 대한제당. 아니 그래서 근데 아까 제일제당이 아니고 대한제당. 조그맣고 가볍고 막 탁탁 튀는 거 이런 거 그냥 아니 그래서 아까 그 안 그래도 빼빼로 말씀하시자마자 네. 채팅창에서 윈드포스님이 대한제당 가자 이러고 계셨거든요. 역시 이제 매매 좀 치시는 분. 네. 예. 저희 자막 나가고 있죠, 피디님인데. 네. 근데 이거 되게 조심하셔야 됩니다. 장중 변동이 이게 장난이 3,000원짜리인데 이게 거의 무지막지하게 움직여요. 그래서 아마 그거는 좀 다 매매하시는 분은 아니시면 손대지 마시고요. 네. 거기 또 CJ제일장도 있지만 삼양사가 있습니다. 네. 근데 삼양사는 별로 안 움직여요. 그러니까 괜히 그거 가지고 하지 마시고 이게 지금 패턴이 트렌드가 이렇다 정도만 맞아요. 보시고 여러분 예. 아시죠? 권유가 아니라 이제 이런 것들이 어떻게 인과관계가 이어지고 뭐 상관관계가 있고 이런 걸 좀 공부를 해보자 뭐 이런 거죠. 맞죠, 대표님? 네. 자, 저희가 차트 이야기하다가 여기까지 그래서. 흘러들어왔어요. 대한제당 차트 딱 보는 순간에 설탕값 오른데도 야로가 많겠다. 야로가 뭡니까? 뭐 좀 죄송합니다. 뭔가 거기도 뭔가 이 논리적이거나 뭐 납득할 만한 그거보다는 억지로 만든 그게 많은 것 같다. 설탕 가격이 오를만 해서 오를 것 같으면 뭐 암만 작은 회사라도 뭐 늠름하게 올라가면 되지. 뭐 윗꼬리 달리는 거 보소. 장중에 뭐 어이 하나 왔어. 김민수가 샀네. 그럼 조금만 한 1, 2분만 더 따라가 사자. 김민수 나갔네. 우리도 나가자. 뭐 이런 분위기? 리딩방 취미를 많이 붙이셨네요. 방금 어떤 느낌이냐면 차트가 인간이 되어서 소리를 내는 줄 알았어요. 어쨌거나 네. 뭐 그렇다 치고 콜. 차트의 사운드와 네. 네 그렇습니다. 자, 글로벌 증시 차트 근데 저희가 다 본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들을 다 얘기는 본 거예요? 네 별로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저게 네. 굉장히 좀 중요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뭐가요? 뭐냐면 지금 이제 우리 특히 이제 코스닥 같은 경우 네. 지금 한 달 사이 변동성이 굉장히 커졌지 않습니까? 네. 저렇게 변동성이 커지면 우리가 이제 그렇잖아요. 갑자기 걸어가던 애가 뛰다가 멈추면 심장이 계속 뛰죠. 활동이 있으니까. 지금 이제 코스닥의 변동성이 시작이 된 거죠. 네. 급속도로 다른 거 대비해서 다른 지수 대비해서 다른 지수들은 변동성이 작지만 코스닥은 어떻게 보면 지금 변수를 확 넓혀버렸잖아요. 이게 이제 위로 튈지 아래로 튈지 모른다는 거죠. 그러면 코스닥은 정말 속된 말로 대꾸받고 할 거예요. 위로 치든 밑으로 치든 굉장히 변동성이 심해질 거예요. 이게 변동성이 잦아들어야 방향을 잡겠죠. 위로 튀던 아래로 튀던. 하지만 방향을 잡기 전까지는 코스닥의 변동성이 굉장히 클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일단 대비를 해야 된다는 거죠. 지금 저 차트가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네. 코스닥이 올라갔다 떨어져 저렇게 일주일 사이에 일주일 사이에 예, 그냥 뭐 거의 뭐 10배 가까운 변동성을 나타냈다는 것은 이례적인 거고요. 저것을 우리가 보고 이제 조금 저 변동성을 어떻게 내가 극복할 것인가 네. 잘 대비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거기다가
뭐 어제부터 나온 뉴스입니다만 금감원에서 소위 말하는 무늬만 2차 전지, 무늬만 로봇, 무늬만 AI 이거 뭐 이제 한번 제대로 그거 들여다보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봐서는 그거는 금감원에서 금융감독원 특유의 나름의 우리 개인 투자자들 무슨 저 뭡니까 작전하는 세력들이나 공매도 세력들 이런 세력들 말고 그냥 순수한 개인 투자자들한테 그래도 금감원 차원에서는 선의를 갖다가 베풀었다고 저는 해석하고 싶은 게 그 실체 있는 것도 말고 무늬만 그런 쪽에서는 어지간하면 빠져들 나오시라. 그래서 저는 이게 굉장히 중요할 급락이나 폭락으로 또 그거 중요할 하기 수 전에 있다라는 것이 이 무늬만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애매모호합니다. 무늬만 네, 무늬만이라는 단어가 이게 진짜 회사가 내가 2차전지를 하기 위해서 정관을 바꾸고 아직 사업을 안 했다 그래서 무늬만 이게 2차전지로 할 수도 없는 거 아닙니까? 기다려 봐라 우리 5년 10년 뒤에 할 거야. MOU를 맺었다 그래서 우리가 무늬만이라고 볼 수 없죠. 그게 진짜 계약으로 갈 수도 있는 거니까. 그런데 금감원에서 무늬만이라는 단어를 이례적으로 썼죠. 저희가 이제 이준호 선생님도 여기 업력이 오래되셨지만 금감원에서 이런 발표한 건 처음으로 아마 보셨을 거예요. 저도 그렇습니다. 네. 처음으로 봤거든요. 보통 이제 뭐 과열주의보들을 내지만 무늬만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그러면 제가 이제 금감원이라는 기관에 대한 또 신뢰성이 있는 상태에서 보면 소장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어느 정도 자료가 있다라고 보여지는 거죠. 자료가 없이 금감원이 이것을 했다가는 나중에 서로 거기에 대해서 어떤 이제 기업이 거론이 되면 그들이 오히려 우리는 피해자라고 금감원을 걸고 넘어질 수도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뭔가가 있다라고 미루어 짐작을 하면 이건 제 내피셜이지만 그런데 그 전에 있어서 이게 거론이 되기 시작하면 지금 이제 우리가 뭐 여러 가지 하락하는 종목들이 있지 않습니까? 거론이 되고 나면 그때부터는 걷잡을 수 없으니 여기에 대해서 어느 정도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대비할 수 있으시면 근데 뭔지는 모른다. 대비하는 거에 대한 마음가짐을 가져라라고 저는 했다라고 보고 뭐 아침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금융당국들이 외환 개입할 때도 구체적으로 개입 안 하잖아요. 구두 개입하잖아요. 시장이 어느 정도 우리 보고 있다. 너 조심해. 우리 항상 부모님들이 그러잖아. 너 공부하는지 내가 지켜볼게. 보든 안 보든. 근데 우리 심리적 압박을 받잖아요. 이런 부분들을 보면 저는 이 단어가 주는 무게감이 결코 가볍지는 않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국내 언론들이 다 뭐 보도를 했습니다만 소위 말하는 소제목으로 이렇게 띄우는 것들은 전부 대체로 그거예요. 금감원의 이 의도는 허위로 사업 목적 추가 못하게 사업 진행 경과를 보고하도록 의무화하겠다 하는 것이죠. 진짜 하나 이거지. 공장 부지 뭐 알아보고 공장 짓는 거 확실해? 복도방이라도 가봤어? 하다못해 실업수당이라도 타먹으려면 뭐 일자리 알아본 흉내라도 흔적이라도 내야 되는데 너희들 뭐야 이런 걸 이제 한번 해보겠다는 것이고 유망 분야를 사업 목적에 추가한 상장사의 주가 급등 그리고 대주주 거래 현황 등을 면밀하게 살펴볼 계획이다. 요번에 이 SG증권 사태도 요 전부 회장님들이 다 하고 뭐 귀신같이 알아서 미리 다 던졌다는 거 아니야. 전부는 아니라 하더라도 당국 관계자 했는 말이 시기상 세력들이 금융당국 조사 돌입을 알고 주식을 팔고 나간 개연성도 있다라는 얘기는 점잖게 얘기해서 개연성도 있다지. 이것들 보니까 벌써 다 알고 튀었네 이거죠. 뭐 그런 얘기인데 이 대주주 거래 현황 갖다가 우리가 어떻게 면밀하게 살펴볼 수 있나요? 방법론 측면에서. 뭐 매번 전화해서 물어볼 수 없잖아요 회사에다가. 혹시 그 대주주 회장님이나 사장님이 어제 주식 파셨어요라고 묻는다고 가르쳐 줄 것 같지도 않고. 가르쳐주면 공시 위반이죠. 아 그런가요? 네, 공시하기 전에 회사 내부 정보를 얘기하면 공시 위반이죠. 공시 나온 것밖에 볼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대주주 같은 경우 한 주만 팔더라도 공시를 하도록 돼 있거든요. 네. 그 요건이 있습니다. 지분이 몇 프로 이상, 예. 그다음에 뭐 이렇게 친인척 이렇게 그런 요건들이 있는데 그게 굉장히 좀 복잡해서 저도 외우진 못하고 있는데 거기에 되면 무조건 회사는 공시하도록 돼 있거든요. 단 한 주만 거래하더라도. 그래서 어쩔 때 보면 상장사들 대주주 임원 현황 이렇게 딱 보면 뭐 10주 팔고 뭐 10주 사고 뭐 이런 것들도 막 짜잘하게 나와요. 근데 어쨌든 공시를 보는 방법 외에는 근데 이제 공시라는 게 우리가 근데 회원님 그러시네. 며칠 지나서 나온다고 그러시네. 네, 며칠 지나서 나옵니다. 우리가 이제 그 5% 룰도
5일 지나서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땡기는 방안들을 우리가 이제 차지해야 되겠지만 현실적으로는 공시 이전에 이런 것들을 안다라는 것은 불법이고요. 그런데 공시가 나온다라는 것은 모두에게 동시에 나오는 거거든요. 네. 우리가 이제 이거는 최근에 한 10년 내에 확고해졌습니다. 그 전에는 이제 우리가 몇몇 사건이 있었잖아요. 애널리스트 분들에게 미리 했다가 그 뭐 주담이랑 애널리스트 구속되고 이제 그런 몇몇 이제 우리도 우여곡절을 겪어가지고 공시도가 투명해졌기 때문에 그거를 모르는 수밖에는 현재로서 없습니다. 근데 좀 사후적이라 좀 알겠습니다. 아유, 뭐 우리 나건희님이 우리 하는 얘기를 듣고 답답해하시네. 에휴, 답답한 사람들 그렇게 착하면 힘들어요. 대주주 차명을 팔죠 이러시니까. 자, 위클리 리포터 돌아갑시다. 위클리 리포터 돌아갑시다. 네, 아, 목표에 우리 맞게 너무 가고 있습니다. 너무 순진해 우리는. 한 장 하는데 20분 걸렸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속도감 제 있게. 속도입니다. 속도감 있게. 자, 55일선 봐야지. 네. 안 보여드릴 거. 보고 싶어요. 제리의 55일선. 네, 오늘은 특이하게 미국은 뺐습니다. 어? 미국 빼고. 네, 중국 증시를 넣어봤습니다. 어허. 중국 증시랑 코스닥의 동향이 유사하게 흘러갑니다. 코스피? 이거 코스피인데 코스피도 그렇지만 코스닥도? 코스닥도 거의 비슷하게 움직이더라고요. 네. 그래서 아마 중국 상해 종합 증시가 최근에 나오는 게 그것도 똑같았습니다. 쏠림도 똑같았고, 거기다가 지난번 말씀드린 코창판, 코창판. 예, 뭐 중국집 오셨어요? 네, 거기서 쏠림이 나갔던 거와 똑같고, 왜 비슷하게 흘러갈까요? 쏠림의 현상은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뭐 표본이 그렇게 나오지 원래 않나. 쏠리는 것 자체가 네. 이런 패턴이라서. 네. 근데 이제 코스피랑 비교해도 거의 이제 유사하게 들어오는데 차이가 있는 게 네. 코스피는 그나마 좀 점잖게 움직였고 코스닥은 좀 급하게 움직였고 상해종합 증시도 급하게 움직였는데 여기서 차이가 하나가 있습니다. 한국은 코스피가 외국인들이 크게 안 팝니다. 이따가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삽니다. 코스피는. 아. 네. 근데 중국 상해종합 증시는 열흘 동안에 2조 4천억을 팔아치웠습니다. 외국인들이. 네, 외국인들이요. 그런데 국내는 우리 사고 있잖아요 지금. 사고 코스피는 있죠. 코스닥은 팔고 있지만. 네네네. 그래서 그게 차이다. 차이나 중국이요. 아유, 이런데 웃으면 안 되는데. 차이나. 이런 걸 원하시는 거 아니셨을 텐데. 네. 그래서 차이나는 그런 게 좀 차이 나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근데 뭐 돌릴 만한 자리에서 돌리긴 합니다. 지금 또 이 검은색 선에서 중국 증시도 같이 돌리긴 하는데 네. 코스피는 아직 완성이 조금 덜 된 느낌. 이렇게 보여지고요. 그리고 또 미국은 어제 또 빅테크 기업들 쫙 올라오면서 또 전고점을 막 돌파하려고 가는데 아마존이 또 이제 찬물을 끼얹었으니까. 그래서 아마존 시간에 와 이것도 시간을 잘못 잡고 있는 폭이 엄청 커요. 12% 올랐다가 마이너스 2%로 끝나면은 하루에 올라간 줄 알고 탁 잡았더니 거기서 끝나면 이게 얼마입니까 이것도. 그러니까 뭐 변동성의 시대죠 지금. 미국이나 중국이나 한국이나 지금 다 그러게 막 뭐가 팔딱팔딱 살아 있습니다 지금. 이거 조금 다른 이야기긴 한데 지난 시간에 대표님이 요즘은 아예 시간외에만 매매하시는 분들도 있다고 있습니다. 그러셨잖아요. 네. 그럼 그런 분들의 의도는 뭐예요? 이런 변동성이 크니까 차라리 시간외를 공략하겠다. 아니요 시간회를 통해서 이분들이 하는 너 뭐 어떻게 하는데 그랬더니 네. 영업 비밀이라고 안 가르쳐 줍니다. 아 그래요? 그래요? 아 너무 빨리 이야기가 준비됐네요. 아니 그런데 네. 이게 시간회만 보는 게 아니더라고요. 시간회를 통해서 그 흐름 가지고 다음날 오전 9시 10분도 안 넘어갑니다. 거기서 일단 해결합니다. 아 네. 그걸 가지고 네. 다음날 아침 9시 10분 전에 해결을 본다라는 말씀이시죠? 그렇게 매매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리고 특히 또 뭐 그러니까 변동이 큰 것들, 그러니까 급락하는 종목들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만약에 뭐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 급락하는 건 그게 아니라 네. 뭐 어떤 그러니까 이유가 생각보다 그게 아니라 만약에 정규장 들어오게 되면 이게 또 반등이 할 수 있는 이런 쪽도 찾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다 변동성의 민족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양한 접근 방식이 있네요, 정말. 네, 배팅의 민족. 왜요, 소장님? 제리 형, 네. 톰 형. 네, 이거는 읽어드릴게. 저기 채팅창에 아이디가 이영시어 지어씨예요. 이수정님, 이세진님, 이서진님, 뭐 어쨌거나 이영시어 지어씨신데 네. 아까 차이나 그 개그를 가지고 바로 받아주시네. 다른 방송이란 차이나면 구독과 좋아요. 이제 저희가 되게 배워야 돼요. 와.
이 정도 되시면 인정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버튼. 야 저렇게 눌러주세요. 바로 받았죠. 역시 저희 이제 찐팬 분들은 찐팬분들은 배우고 있어요. 사랑합니다. 개개 결까지 다 읽으셔잉. 네. 그럼 계속 이런 걸 원하신다는 얘기겠죠? 그럼요. 네. 오케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또 지금 코스피는 그래서 지금 어떻게 될 거냐라고 봤을 때 우리 이럴 때 또 소장님은 또 차트의 대가이신 소장님께서 55일선도 55일선이지만 지금 눈대중으로 봐도 네. 저 뭡니까? 1월 3일 날 저 저점 2180에서부터 해갖고 네. 저 가운데 요러- 저점 예. 그거 연결하면은 딱 걸리네. 요렇게, 그러니까 예. 쭉 하다 보니까 어제 확 밀렸다가 고 가니까 탁 탁. 이렇게 아래 꼬리 달리면서 네. 어, 그러면 탁 쭉 아니면 털썩? 탁쭉 네. 탁쭉은 글쎄 뭐 글쎄요 지금 뭐 저는 수요일 거래량이 궁금합니다. 수요일 거래량 수요일 거래량이 분출했지 않습니까? 네. 분출했는데 봉익 크기가 작죠. 수요일에 거래량. 아 지금 빨간 거 왼쪽에 있는 저 거. 차트에서도 확인되네. 빨간 거 왼쪽에 있는 거. 수요일 날 진짜 역대급 거래가 터졌네. 거래량이 됐어요. 근데 네. 봉익 크기가 작죠. 봉익 크기가 작았습니다. 그러면 뭔가 이제 둘 중 하나가 확실해진 거죠. 위로 가든 아래로 가든 둘 중 하나가 확실해진 거죠. 급락 상태에서 거래량이 늘었기 때문에 둘 중 하나가 확실해진 거죠. 근데 이제 어제 같은 경우 딱 60일 이동 평균선 부딪히고 올라가 60일선에 딱 60일선 부딪히니까 부딪히고 올라왔습니다. 오늘도 이제 올라왔는데 거래량이 죽었죠. 그러면 공이 오다가 잠깐 튀었다가 또 떨어질 가능성에 대해서 이게 다음 주 초반이면 좀 판명 날 거로 봅니다. 그래서 일단 수요일날 거래량이 역대급으로 나왔다라는 자체가 이게 저는 의미가 굉장히 우리가 그걸 봐야 된다. 그러네요. 그렇죠. 저 거래량을 놓치고 차트만 보게 되면 중요한 신호를 놓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코스피 같은 경우, 코스닥 같은 경우는 네네. 지난번에 제가 화요일날 말씀드린 것처럼 역대급 거래량이 900에서 나왔었거든요. 그거보다 거래량이 좀 줄면서 코스닥 같은 경우 코스피랑 모양 동일합니다. 어제도 60일 이동평균선 치고 올라왔지만 아직 그 거래량을 돌파를 못했거든요. 근데 코스닥이 뒤늦게 저 거래량이 나왔다라는 게 예. 저는 좀 마음 한켠에서는 좀 찝찝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요. 저도 놓쳤네. 그러네. 불쑥 튀어 올라와 있네. 제가 보기에는 네. 시간 걸립니다. 위도 막혀 있고 아래도 막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이에서 변동성이 막 나올 거를 대비를 하고 장중 변동성. 네, 만만치 그 않죠. 변화 그 자신 없으시면은 아끼시죠. 잘못하게 되면 이거 요즘 하루 매매 잘못해도 이게 훅 줄어듭니다. 네, 그 하루 매매 잘하면 또 훅 불겠지. CFD 할까요? 네. 그러니까 그 판단의 기준을 그러니까 보통 보면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보통 어디 가니까 그런 얘기 많이 하더라고요. 돌파 매매. 돌파 매매? 이게 뭔지 아십니까? 모르겠어요. 오늘 아침에 딱 시작합니다. 네, 그래서 다 이제 레이스가 시작됩니다. 시작되는데 출렁출렁 하다가 종목이 9시 한 15분, 20분 되니까 오늘 만들어진 시가를 돌파하면서 딱 하고 돌파하기 시작합니다. 가지야! 하고 막 다 달라붙잖아요. 그때가 그게 9점입니다. 뚝 빠집니다. 이런 것들. 9시 반에 괜히 잘못 들어갔다가 거기서 갔다가 두루룩 밀려버리는데 이걸 돌파매매라고 했다가 거기서 가는 줄 알고 했다가 그럼 돌파매매했던 그 지점이 손절가거든요. 그걸 못하고 조금만 더 하다가 그냥 쑥 빠져버리면 금방 3%입니다. 이게. 그러다가 이제 돌아가는 듯 하다가 또 빠져버리거든요. 이렇게 나오게 되면은 하루 만에 5% 7% 그냥 확 벌어지거든요. 그것도 순식간으로 한 10시 안에 그렇게 벌어지게 되면 난감하거든요. 그런 거. 그러니까 이게 슬픈 표현이었던 거네요. 요런 전략을 지난번에 한 1월 달부터 한 3월 달까지는 되게 많이 쓰셨어요. 단타하시는 분들이. 네. 그래서 그런 종목들 그 패턴 하에 네. 그러면 갭상승이 나와도 거기서 한번 쭉 눌렸다가 다시 돌파할 때 그때 보면 그거 보고 막 또 밀어 넣다가 그거 하게 되면 잘하면 하루에 막 20몇 프로. 이것도 벌다 보니까 거기 많이 젖어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요즘에 지금 시장 환경이 바뀌었는데 거기다가 그런 매매하셨다가 며칠 사이에 조금 손해 보신 분들이 더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는 환경 보고해야 된다. 네. 라는 얘기. 경계하셔야 된다라는 의미로 네, 공유해 주신 내용인 것 같아요. 참 재미는 있는데 저런 얘기 들으면 재미는 있는데 네. 난 씁쓸해져요. 왜요? 주식 투자라는 게 그런 거예요?
주식 투자라는 게 그런 거냐고. 뭐 CFD로 뭐 10억으로 뭐 아니 20억 팍 했다가 그걸로 해서 뭐 10배도 불리고 하는 이런 세상인데요, 뭐. 내 주식을 잘 모르니까 내 저 탈탈 다 털고 뭐 있는 집도 그거 하고 해갖고 한 20억 그냥 주고 내 신분증도 드릴게. 나 주식 잘 몰라. 오케이? 그 대신 따박따박 넣어주기. 콜? 그러면 그 핸드폰을 들고 제가 소장님 옆을 따라다녀야 됩니다. IP가 소장님 계시는 핸드폰도 필요해요? 그렇죠. 그냥 드릴게 내가. 핸드폰. 여기서 제가 중요한 거 한 가지 알려드릴게요. 뭐? 저희 지금 진도 2개 나갔어요. 2페이지. 여보 새벽 나야. 그리고 시간이 30분이 지나갔습니다. 이건 뭡니까? 지금 동아님이 여보 새벽 나야 거기 잘 지내는 아까 우리 차 소장님 하나 올려주셨잖아요. 이게 무슨 노래 가사입니까? 임창정 씨 노래입니다. 아 그래요? 예. 소주 한 잔. 소주 한 잔? 예. 노래 가사예요? 예, 노래 가사를 오늘 그렇게 좀 이렇게 SNS에서 그 운영 쪽에 계신 분인데 컨텐츠 쪽에 계신 분인데 가끔 이렇게 풍자를 좀 올리세요. 그러니까 이제 그분이 이제 그 아이디를 2개를 쓰세요. 공식적으로 아이디를 2개 쓰세요. 하나는 제대로 된 이제 콘티에 대한 글을 쓰시고 하나는 180도 바뀌어가지고 완전히 청개구라 클럽이라고 그래가지고 개구라? 이제 풍자를 이제 그렇게 하는 거예요. 풍자를 예, 이렇게 예. 상당히 재밌게 풍자를 잘 하세요. 근데 그분이 오늘 낮에 무알콜 맥주 드시고 취해가지고 노래를 한 곡 부르겠다. 해서 부른 게 그게 이제 오늘 회자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풍자예요. 내가 오늘 무알콜 맥주 먹고 취한 김에 노래 한 곡 부를게. 그리고 그 노래 부른 겁니다. 무알콜 맥주? 네. 아니 그러면 시간이 없지만 이야기가 나온 김에 SLG 사태 이야기 지금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근데 아무래도 개인 투자자분들이 제일 안타까운 거니까 혹시 구제할 방법은 없는 거예요? 현재로서는 저는 모르겠습니다. 현실적으로 쉽지 구제 않은 상황. 지금 승희 씨가 말하는 구제라는 게 어떤 구제예요? 글쎄요, 어떤 방식으로든 나 보이스피싱 당했는데 구제해 주세요. 이거는 구제 영역은 아닌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용어를 쓸 때 이거는 그 매매 과정에 있어서 일정 뭐 어떤 분들이 좀 이렇게 좀 장난을 친 건데 거기에 내가 그 종목을 사고 있다라고 해서 내가 구제를 받거나 하는 거에 대해서는 질문을 좀 바꿔볼게요. 예방 장치 마련은 어려운 걸까요? 없죠. 제가 아는 방법에서는 알겠습니다. 예방을 한다라는 것은 역설적으로 내가 작전 세력과 편승할 수도 있는 거죠. 아유 예방 주사가 거의 뭐 코로나 백신처럼 효과가 없었던 거죠. 우리도 예방 주사를 넣는다고 나왔어 나름대로 2%를 통해 가지고 언제야 확실하게 기억나는데 우리 삼천리하고 대성홀딩스를 갖다가 그때 언급했고 우리 제리 형이 그때 내 표정이 그랬을 거예요. 이래 갖고 자세 이래 갖고 표정. 맞아. 아이고 그놈의 대성 아이고 익혔는데 이게 이제. 코로나 백신처럼 이게 효과가 상당히 없었던 좀 거지. 안타까운 게 이런 일이 그러면 이제 대안으로 나오는 것들이 그런 거죠. 이제 분산 투자를 해라. 모르는 거니까 이거는 정말 갑자기 당하는 거기 때문에 분산 투자를 해라라는 건데 이거 참 좀 그런 것 같아요. 많은 분들이 참 뭐 여기에 엮여 계신 분들은 뭐 좀 안타깝긴 하겠습니다만 이것도 하나의 투자의 일환인 거고 또 그걸 이용해 가지고 오늘 또 장중 매매했다고 또 막 SNS 올리고 내가 오늘 20몇 % 벌었다 뭐 이런 분들도 계시고 한 거 보면 시장은 참 다양한 분들이 계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돈또님 진도 빼주세요. 그렇게 아니, 하시고. 요 얘기 꼭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네네네. CFT 계좌가 네. 그러니까 이제 만들어진 배경이 제일 중요한 거 아닙니까? 거기서부터 출발을 한 거잖아요, 이게. Contract for difference 예? 맞죠? CFD. 예, 그냥 CFD. 네. 차익만 결제해라. 네. 음. 이게 딱 보면은 10%하고 40%밖에 증권 만들어 갑니다. 그래서 전문 투자자들한테 내놓잖아요. 예. 네, 또한 돈 1억 벌고 거기다 금융자산 5천만 원 있고 뭐 자산 한 5억인가 있게 되면은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이거. 근데 거기서 나오는 게 차익 결제다 보니까 이게 맹점 아닌가요? 결국에는. 그러니까 그거를 중간에서 그러니까 이번에 SG 같은 경우는 유안타랑 몇 개 회사들, 요 키움하고 요 몇 개 회사들이 주된 창고였습니다. 네. 그런 쪽에서 이제 다 외국계를 쓰고 움직일 수밖에 없죠. 쓰면서 거기서 나오는 그러니까 이들은 수수료 먹고 예. 중간에 수수료 먹으면서 거기에 나오는 레버리지 충분히 하려고 하면서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은 공매도도 들어갑니다. 매수가 아니고 매도도 들어가요. 그러니까 다양한 전략을 쓸 때 있다고 하면서 홍보를 하고 했던 그게 더 문제겠죠. 근데 그건 제도는 그럼 만약에 없애져야 됩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나라는 이제 그러면 반대로 기껏 레버리지 써봐야 이제 신용 정도가 다겠죠. 그런 거 가지고 베팅의 민족이
만직을 하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 폭풍 나오는 거 가지고 이제 우리 안 한다, 막는다 이런 얘기 나오는데 아, 그 배민이 배팅의 민족이에요? 모르셨? 지금 그 얘기하는 거 보셨습니까? 예. 예. 배팅의 민족, 배민. 아, 배민. 네. 이거 만약에 없어잖아요. 네. 그질그질해서 못 삽니다. 또 나와요. 아. 그래서 아마 그게 자본주의의 논리, 당일청산 옵션 있지 않습니까? 미국에는 당일청산 옵션. 제로데이 옵션. 네, 미국엔 그것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거의 끝판왕인 거죠. 다들 그냥 어지간들 해. 네, 당일청산이면 그래. 미국으로 갈까요? 장중에는 그렇게 출렁거려도 빅스가 꼼짝도 안 하잖아. 그러니까요. 우리 전통적인 빅스는 꼼짝도 안 해. 네. 자, 진도 빼입시다. 3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네. 참, 네. 시계를 왜 보셔? 나 사우나 가려고요. 예. 근데 지수랑 고기 예탁금 신용잔고를 보면은 그나마 다행인 거는 예탁금이 들어요. 예탁금은 네. 안 줄고 네. 늘고 있고. 계속 늘고 있고, 근데 지수가 꺾였습니다. 그러니까 지수가 꺾이면서 신용이 약간 이제 내려오기 시작하죠. 요 라인이 크게 안 줄었네. 예. 이제 요게 문제죠, 요게. 네, 그러니까 지수는 벌써 요만큼 꺾였는데, 훅 꺾였는데 꺾이는 속도가 좀 시원치 않은 거죠. 이게 지금 정리가 좀 돼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네. 바라보는 게 코스피가 더 많이 줄었어요. 위에. 가 코스피고 코스닥이 줄이는 폭이 조금 덜합니다. 최근 그걸로 봐서는 그러면 이거 오히려 그거 마진콜 왔을 때 돈을 더 태워 넣었다고 봐야 되나요? 그러니까 아니면 마진콜까지 안 갈 주가 아직 레벨 마진콜은 아직 발생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까지는 안 갔다. 네, 마진콜이 발생하려면 이제보다 더 밀려야 되는 거죠. 더 밀려야 된다. 오히려 코스피 예탁 쪽들이 뭐 같은 추세라고 본다라면 네. 제가 화요일 날 얘기한 것처럼 동일 계좌에 현물과 신용이 있으면 현물을 팔죠. 신용은 아직 팔 단계는 아닙니다. 아하. 왜냐하면 신용을 팔게 되면 손실이 커져버리기 때문에 사람이 인간의 심리 이상 원래 이론적으로 보면 코스닥을 신용을 팔아야 되지만 신용을 파는 순간 손실이 확정돼 버리기 때문에 대다수의 투자자들이 현물을 팔아버리죠. 그게 손실이 덜하니까 그런 현상들이 벌어지면서 종합적으로 되는 거고 코스닥 같은 경우는 오히려 신용을 더 들어가시는 분들도 있겠죠. 주가 빠지니까 내 나름대로 보면 저가 매수라고. 저가 매수라고 보는 분들도 계시고 제가 거래하는 증권사는 아직도 주요 종목들의 신용 공개가 되거든요. 그런다라면 충분히 단타라도 최소한 어제 같은 변동성이 나오면 내가 단타 성공하니까 그런 부분들이 있을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요거는 내려오는 데는 그렇게 시간이 단기간에 걸릴 건 아니고요. 네. 이게 이제 가속도가 붙으면 두 가지가 무서운 거죠. 가속도가 붙기 시작하면 소위 털리는 거고요. 이게 털리게 되면 기관 로스컷까지 불러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9월과 똑같습니다. 근데 그럴 단계까지 가려면 아직은 좀 시간이 더 필요합니다. 요 상태에서 이거 안고 올라가는 경우도 있어요. 안고 올라간다. 네. 가장 이상적인 방향이긴 한데 그랬던 적이 별로 없으니까 이제 그 문제고. 네. 근데 변동성이 나오는데 이게 그냥 자연적으로 한 19조 대 안쪽으로 살짝 들어가고 지수는 예탁금이 올라옵니다. 그렇게 되면은 또 반대 변화가 나와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시나리오가 나올 수 있으니까 예. 그러니까 신용만 가지고 지금 시장을 부정적으로 본다 이건 아닙니다. 그건 아니다. 네. 오케이. 그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아주 쿨한. 잘했대요? 잘했어요. 네, 예, 네. 예, 예. 이렇게 코 나올 귀한 뻔했습니다. 두 분의 얘기를 볼 수 있다니. 네네네. 그래서 이번 주 업종별 투자자 매매 동향을 보면은 일단 개인이 다 샀습니다. 샀고 외국인들은 코스피에서 도와주고, 근데 기관은 걔네 빨간 거 들어온 적을 본 적이 없는. 한마디로 외국인은 삼성전자, 하이닉스하고 현대차, 기아만 샀구만. 맞나요? 진도 빨리 나가야 됩니까? 왜 다 얘기를 하시죠? 제가 할 얘기를. 아니, 이 정도라도 좀 아는 척 좀 합시다. 네, 네. 자, 그다음 해석 좀 해주시죠. 네. 엔터 얘기 나오기 전에, 엔터하고 게임 얘기 나오기 전에 이 정도라도 얘기 좀 합시다. 그거보다 더 섬찟한 숫자 안 보이십니까? 뭐요? 뭐? 개인의 화학, 비금속 광물, 철강 금속. 개인의 화학 3,790, 비금속 광물 2,963, 철강 금속, 2,589. 화학은 이게 무엇을 의미할까요? 여전히 개인은 시장에 강력한 움직이는 종목들에 관심을 가지시는 거고. 비금속 광물이면 뭐 리튬 같은 거? 다 그런 쪽들에 다 그런 들어가요. 쪽이고 네. 개인분들 철강 금속은 네, 포.
여전히 개인분들은 거기에 관심이 있는 거고. 그러니까 아무리 뭐 우리가 뭐 외국인들 뭐 상관없다. 그냥 나는 마이웨이 나의 길을 가겠다. 이런 현상. 그러니까 지금 이게 뭐 좋다 나쁘다가 아니라 지금 이제 시장이 딱 극명한 것 같아요. 극명하게 이렇게 갈린다. 네, 극명하게 지금 이제 뭐 어떤 얘기를 우리가 한들 외국과 기관 얘기를 한참 해도 됐고 나는 그냥 우리 쪽을 살 거야. 이게 지금 시장에서 확 드러나고 있는 거죠. 아저씨가 계속 살아니까. 아저씨 아니에요. 오케이. 콜. 갑시다. 네, 그래서 자, 우수장- 셔터 마우스 진도 네. 빼세요. 내가 셔터 마우스입니다. 아, 예. 운수 장비 쪽은 기관도 다 사네요. 사는데 어떻게 우리 앵커님한테 이승희 앵커님한테 여쭤보고 네. 싶은 게 네네. 이렇게 실적이 잘 나왔어요. 현대차, 네. 기아 네. 살까요? 아니, 주식은 실적 따라서 간다면서요. 전 3전 사야죠. 아 그러면 혹시 그럼 친구가 네. 그래도 경제방송 앵커 딱 일주일에 2번씩 하시는데 물어볼 거 아닙니까? 그 주변 그 전문가들 계시면서 그런데 기아 이렇게 실적 좋은데 기아 살까? 그럼 어떻게 딱 대답하시겠어요? 이렇게 말씀을 드려야죠. 네. 우리 통제리 두 분께서 항상 실적 따라가는 건 아니라고 말씀하셨단다. 우와 멋있다. 이렇게. 왜 개인 실적을 안 따라가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저한테. 실적이 좋은데 어떤가 하면 항상 실적 따라가는 건 아니죠. 이렇게 차 소장님이 말씀하셨는데요 그래서 그건 저한테. 죄송합니다. 그건 정정하겠습니다. 기본 실적 따라갑니다. 그렇게 저한테 한 두세 번이나 말씀하셨는데 근데 그럼 두세 번을 제가 저한테 그건 정중히 사과드리고 정정하시는 거예요? 정정하겠습니다. 아, 기본 진짜요? 실적 따라갑니다. 근데 단지 그게 바로 반응하느냐 서서히 반응하느냐지 오. 기본 실적 그 믿음이 깨지면 주식 투자의 근간이 흔들립니다. 이건 제가 정중히 사과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그러면 우리가 주식을 투자하는 이유가 뭐죠? 실적에도 안 따라가고 뭐로도 안 따라가면 결국 어떤 근거를 가지고 장기 투자를 할 수 있죠? 제가 서로 그렇게 말씀을 드렸다면 그건 제가 정중히 사과드리겠습니다. 그럼 기본 그때는 실적 따라갑니다. 어떤 의도셨을까요? 단기적으로는 이유가 안 따라갈 있을 수는 텐데. 있어요. 단기적으로는 안 따라갈 수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뭐 확고합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왜 기아를 네. 얘기를 드렸냐면은 기아 실적 무지막지하게 좋잖아요. 그럼 네. 또 2분기도 만만치 않게 좋을 거라고 그래요. 이 다음 분기까지 예고했는데 왜 주가가 안 갑니까? 왜 안 가요? 실적 따라간다면데 이게 핵심인 거죠. PR 지금 4배가밖에 안 돼요. 이렇게 싸고 실적 좋은데 왜 안 갑니까? 이게 문제 아닌가요? 시장에서 이렇게 보고 있다는 게. 왜 안 가요, 그래? 저도 모르죠. 지금 그냥 여쭤보는 겁니다. 퀘스천 마크. 그러면 왜 기아나 현대차 같은 데는 그 실적 좋고 LG전자 실적 좋은데 왜 홍보를 안 해요? 홍보이사들이 없구나. 차 아저씨가 나와야 되는 그럼 카 아저씨? 그렇지. 자동차 아저씨도 나와야 되고 네. 가전 아저씨도 나와야 되고 아저씨들이 막 나와야지. 레몬 아저씨 뭘 미실겨? 레몬을 밀겠습니다. 레몬을 밀겠다. 네. 네. 그래서 일단 지금 분위기가 제가 느끼기엔 그래요. 네. 실적도 중요한데 우리만 이런 것도 아니에요. 포드나 GM도 이래요. 실적 나오는데 그렇더라고. 네, PR 5배입니다. 얘네들. 차이가 있잖아요. 시장에서 바라보는 포인트가. 산업에 대한 평가가 다르다 이렇게 봐야 되겠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거기 그런데 항상 궁금한 거는 외국인들은 왜 그쪽을 갖다가 이렇게 안 사고 맨날 던지고 있어 그 좋은 산업을. 어떤 거요? 보세요. 아까 지금 투자자 매매 동향 보니까 이거- 화학, 비금속 광물, 철강 금속 뭐 다 던지고 있잖아 외국인들은. 기관도 그렇고 이 개인들보다도 몰라. 반성하겠죠. 결국 뭐 그렇지. 그래서 못 벌면 다 뭐 보너스 얻는 거고 잘리는 거고 그렇게 되겠지 뭐. 다 뭐. 벌었으면 됐지 뭐. 딴 거 있어. 홍콩과 벌면 됐지. 싱가포르의 펀드 매니저들이 네? 홍콩과 싱가포르에 네. 펀드 매니저들이 술들을 많이 마신답니다. 이건 싫어합니다. 많이 잘려가지고요 최근에 많이 잘려가지고요. 특정 종목 공매도 쳤다가 룰에 의해서 몇 프로 이상 손해 보면 무조건 해고거든요. 공무도 쳤다가 이번 장 같았으면은 집에 가야죠. 그래서 그런 짜롭지. 친구들이 굉장히 많답니다. 싱가포르과 홍콩에서 아시아 한국 쪽 투자하는 펀드 매니저들이 자동방으로 잘려가지고요. 한국은 함부로 건드리면 배민에 당한다. 배팅의 민족이 당한다. 그래서 와 오늘 진짜 여러 가지 이제 그런 얘기들이 술들 많이 마신답니다. 말이 오늘 우리 소장님 이진우 소장님 사춘기 청소년 심통 중.
아유. 네. 저는 여기서 다른 거 모르겠고요. 요거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이거 집계한 뒤로 한 5번 정도 요거 쓴 것 같습니다. 요거 나온 것 같습니다. 전기전자의 외국인. 네. 이게 뭘 의미할까? 참 꾸준히 사네. 네. 벌써 몇 조 되는 거 아니에요? 금년 들어서만. 그거 한번 나중에 계산을 해볼게요. 그러시죠. 네, 그렇게 들어가고 있고요. 이번 주 기관 순매수 상위 종목을 보면은 솔직히 얘기 드릴 게 거의 없습니다. 기관. 네, 근데 딱 이러고 있어요. 네. 그래서 지금 변화는 뭐야 선물이 무엇을 팔고 있어? 외국인 기관 할 것 없이? 사고 있는 거죠. 아니 선물이 무엇을 네. 사고 있어? 네. 빠진다 쪽에 베팅한다는 얘기 아니야? 그렇습니다. 코스닥도 아. 기관은 그쪽에. 그리고 나쁜 사람들이네. 왜 자꾸 장을 뺄라 그래? 어? 누구 죽이려고? 가서 건의할까요? 내가 말이야, 이러면서 이준 소장님 옆에서 방송한 사람인데, 이러면서, 예. 내가 레몬 아저씨인데. 그러니까 아저씨 꼭 붙여야 됩니까? 그래도 있어 보이더라고. 네. 아저씨 하면은 선생님. 우리 원빈 형 이후로 아저씨 하면은 뭐 죽이잖아. 예. 자, 그럼 레몬 선생님 종목을 네. 소개해 주시죠. 뭘 얘기를 못 하겠어요. 예. 렛츠고 렛츠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방향은 둘 다 약간 아래쪽에 지금 배팅이 들어가 있는 상황에서 지금 주말을 맞는다. 이거는 그렇게 보면 예, 되겠다. 그럴 것 같고요. 지금 유럽장 안 좋아요. 네. 유럽장이 지금 안 좋고 어제 뭐 메타 덕 보고 뭐 마이크로소프트 덕 보고 한 이틀 테크주들 확 땡겨가지고 이렇게 지수를 갖다가 주봉하고 월봉 관상을 바꾸나 싶었는데 아직 오늘 하루 고비가 남았네 미국 장도. 더 특이한 게 그거지 않습니까? 뭐? 인텔 실적 발표하고 확 땡기는 거 보고 저는 인텔? 예. 실적 따라간 맞아 이거 적자 났어요. 예. 적자 났는데 그걸 확 땡기더라고요. 아유. 그래서 이것도 참 그렇다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제 지금 외국인들은 우리 이승희 아나운서를 위해서 열일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화이팅! 우선주, 네. 다 매수하고 있고 오늘 특이한 게 그거 같아요. 오늘 네이버 카카오가 코스닥에서는 겹치는 게 하나도 없네. 오랜만에. 오, 진짜 와우. 이렇게까지 오는 건 오랜만이네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또 참 종목 중에서도 네. 그러니까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외국인 아닌 거 반 외국인 아닙니다. 진짜 외국인 아닙니다. 진짜 외국인 네, 아니다. 딱 가짜 봐도. 외국인? 그러니까 저희가 이걸 집계를 할 때 아마 나중에 제가 집계 안 할 거거든요. 아. 이제 외국인 전문 등록증 폐지되고 나면은 안 하고 차라리 그걸로 바꿀게요. 기관, 뭐 사모펀드, 뭐 연기금 이런 식으로만 바꿀게요. 예, 이거는 지금 분석해봐야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 그런 거 코스피하고 코스닥 시가총액 몇 개만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코스닥이 겹치는 게 없다라는 거는 저는 첫 장과 일맥상통하다고 봅니다. 첫 장. 예, 아직 이제 변동성이 시작이 되니까 네. 이들 지금 어떤 확고한 것으로 이제 컨센서스 형성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인데 이게 이런 컨센서스 형성이 안 돼서 변동성이 시작된 건지 변동성이 시작돼서 이렇게 합의를 된 컨센서스가 안 나오는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한번 생각을 좀 해봐야 된다는 거죠. 결국 이게 만약에 합의된 게 나왔다라면 지수가 이렇게 움직이지는 않겠죠. 저는 그래서 그러니까 의견 일치가 안 되고 있는 것은 오히려 변동성을 더 키울 수 있는 요소가 될 수도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기서 공통적인 것만 몇 개 보겠습니다. 지금 네. 그런데 시간이 없어요 지금. 오케이. 네. 말씀하십시오. 아니. 네. 콜. 네. 일단 특이한 거 보면은 방산주를 방산주. 외국인들이 시각을 안 놓칩니다. 현대로템 들어가 있고요. 한국항공우주 그 외국인 기관들은 오늘 확 밀리긴 했는데 LIG 넥스원 이런 건 사고 있는 분위기 나오고 있는 것 같고 또 하나 특징적인 거 딱 보게 되면 눈길이 가는 게 JYP, 하이브, SM 이거는 엔터주. 계속 또 외소가 들어가고 있다는 거 보셔야 될 것 같고 그다가 또 자동차 쪽은 은근히 들어옵니다. 주가에 현대모비스는 실적 발표하고 또 확 밀어버렸어요. 저희에게 뭐 CR 하면서 CR도 안 먹히는 소리에 그거 그 얘기하면서 또 그 얘기하고 제가 좀 흔들렸고 근데 외국인들은 사네요. 게다가 현대차, 기아 들어오고 있고 기관은 삼성전자 됐고 하이닉스 배팅하고 있다는 거 네. 그렇게 보여지고 있고 그 정도입니다. 네. 방산주는 한미 정상회담 영향일까요? 물어전하시죠. 네. 근데 한미 정상회담 이번 방미 성과가 뭐가 있나요? 혹시 그래도 뉴스 하시지 않습니까, 우리 앵커님?
네, 그쵸. 예. 성과 일단은 뭐 투자 유치 이틀 동안 8조 정도 했을 거고. 근데 약간 정치적인 부분도 다 여러 가지로 평가가 달라서 예. 일단 뭐 안보에 대한 그래서 거랑 방산주를 경제에 대한 거랑. 외국인들이 사는 건가요? 그래서? 글쎄요. 근데 이제 한미 정상회담 앞두고 방산주가 움직인다라는 분석이나 기사가 많았었으니까. 근데 굳이 연결지을 큰 제가 의미한 건 없다라고 보시는 거예요. 제가 이런 얘기를 왜 드리는지 아십니까? 글쎄요. 우리 이승희 앵커님을 나중에 혹독한 훈련을 통해서 단타의 전사로 키우기 위해서 계속 질문을 드리는 아직도 포기하지 않으신 거예요? 왜 이 참한 승인 씨를 그렇게 수렁으로 이거 끌어들이려고 하시는 거예요? 잘해놓으면 나중에 노후가 보장이 돼요. 노후가 보장돼? 예. 뭐 어디 가서 뭐 이거 나르기도 그 어디 편의점 알바 하시겠습니까? 아니 그냥 제발 내가 알기로 사람으로 태어나갖고 민수형처럼 되기는 그 확률은 굉장히 낮아요. 모든 사람을 다 그렇게 민수화 시키지 말라고. 혹독하게. 그래서 제 질문에 대한 답변은 언제 해주시는 거예요? 방산주는 왜 산 거예요? 왜 산 거죠? 왜 산 걸까요? 그리고 방산주 그래 왜 샀는데? 왜 산 거예요? 예. 제가 안 샀어요. 그러니까 알 수 없는 방산주 거?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네네네. 현대로템은 방산주를 아직 보시면 안 되고요. 지하철 수주로 보셔야 되고 지하철이고. SRT로 봐야 될 거고요. 한국항공우주와 한국항공우주 외국인들 러브콜이 계속 이어졌던 것들이고 LIG 넥슨도 그런 일환으로 저는 봐야 되지. 이게 이제 공교롭게 방산의 어떤 모습이니까 방산 샀다라고 보는 건 아닌 것 같고 결국 뭐 대통령께서 지금 가셨지만 가시적으로 눈에 보이는 경제 성과는 지금 아직까지 뚜렷하지 않은 부분들을 우리가 좀 봐야 될 것 같고 저는 반대로 외국인들이 현대기아, 현대모비스 사는 것들을 좀 봐야 된다. 오히려 현대모비스 같은 경우 이번에 영업이익률이 잘 안 나왔거든요. 영업이익률이 안 나오고 현대기아차는 잘 나왔어요. 자, 부품 사는 영업이익률이 안 나오고 완성차 부품이 영업이익률이 높았다. 이건 뭘 의미할까요? 그만큼 단가 많이 후려쳤다는 얘기죠. 후려쳤다는 얘기죠. 예. 그런데 단순하게 이제 이런 계열사를 동원해가지고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게 현대만의 또 어떻게 보면 능력일 수도 있죠. 그리고 현대기아차가 현금을 확보를 대량으로 한 6조 이상 현금을 확보했다라는 측면에서 보면 결국 현대는 마음을 먹으면 이 계열사를 동원해서 뭐든지 할 수 있는 그 능력을 이번에 보여줬다. 전 나름대로 그렇게 보고 그래서 지금 당장 모비스가 실적이 좀 덜 나왔지만 결국 전장 부분에 있어서의 매출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꺾이지 않았다라면 이익은 언제든지 돌려줄 수도 있는 거거든요. 네. 그런 부분들에 포커스를 맞춰서 삼각구도를 좀 읽어내야 되지 않을까. 제 나름대로 이번 주 실적에 대한 자동차 총평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두 분 중에 답변하실 수 있는 분 답변해 주세요. 저기 마지막 그 슬라이드에 외국인 순매수 상위에 보면 코스닥에 LNF가 있잖아요. 네. 그리고 전반적으로 보면은 여의도 증권금융업계에서 나오는 리포트를 보나 아니면 방송을 보나 2차 전지 이렇게 열풍 가운데에서 어느 정도 키 맞추기 내지는 그동안 소외됐거나 덜 올랐던 쪽 하면서 LNF를 갖다가 기관 쪽에서도 많이 추천하고 외국인도 많이 샀네요. 또 실제. 근데 주가가 못 가. 이유는 뭐죠? 그렇게 보시면 안 됩니다. 아 그렇게 보면 안 돼? 네. 많이 올랐다? 아니 그거보다 2차 전지의 핵심. 또 이제 그러니까 일단 저희 화요일 날 저 에코프로 보면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차트가 이쁜데 차트가 이쁜데 살 때가 그렇지. 됐는데 얘기 드렸지 않습니까? 그냥 그렇지. 드린 게 아니고 음. 이제 그거에서 시작을 해서 다시 올라온 이 배경은 그러니까 그러면 나머지 종목들 다 올라갔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에코프로만 갑니다. 이게 가장 핵심이거든요. 왜 그래요? 다음 시간에 어디서 어떤 수작을 다음 시간이면 월이 바뀌는데 달력이 넘어가는데 그럼 다음 달에 아니 근데 지금 LNF 같은 경우는 확장성이 좀 없어요 아직까지. 확장성. 네. 확장성이 좀 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마 LNF가 변화의 시간이 올 것 같아요. 변화의 시간이 오는데 아직까지 국내 그러니까 지금 상황 그거죠. 그러니까 같이 확장하는 데가 있는데 거기 같이 가서 동반적으로 컬 수 있느냐의 여부들을 그러니까 막혀 있다라고 생각하게 되면 LNF의 약점이 그거 중에 하나라고 생각되고 있고요. 그거 빼고 나머지는 그리고 또 이제 대표적으로 그런 거지 않습니까? LG에너지 솔루션이나 이번에 삼성 SDI가 이번 실적 발표를 하면서 가장 먼저 내놓던 게 쭉 나와서 5번째 가게 되면 우리 LFP 한다입니다. 예. 네, 우리 지금 양산 들어갈 준비 다 돼 있다. 이걸 가지고 잘못 해석하시면 안 돼요. LFP가 아니 그러면 중국에서 LFP 만드는데 왜 니네가 해?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걸 우리가 하는 겁니다. LFP가 또 전기차에 쓰일 것 같으시죠, 소장님? 뭐 쓸 때는 많겠죠. 아. 배터리 들어갈 때가 어디 한두 가지요. 표정이 왠지
배터리 얘기하시면 저한테 아니 배터리 들어갈 때가 어디 한두 안 주냐고. 네, 네. 정확한 워딩은 전기차용 LFP가 있고 ESS용이 있습니다. 에너지 스토리지 시스템. 저장하는. 영어는 다 조상님한테 여쭤봐야 되겠네요. 예. 이게 SSG는 신세계. 쓱 쓱.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번에 테슬라 실적 발표할 때도 네. 저희들이 다 테슬라 자동차 판매했었을 때 판매 단가가 인하가 되다 보니까 거기서 픽업하기 때문에 아 이거 힘들겠구나 이것만 봤는데 한쪽을 차지하는 것 중에 그거였지 않습니까? 메가팩. 이게 130% 늘었지 않습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그만큼 직접 솔라루프부터 쭉 만들어가는 신재생 에너지 쪽에서 내가 담당할 영역이 크다라고 하는 테슬라가 보여주는 영역이 이게 나오기 시작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ESS 앞으로도 많이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뭐 풍력을 하든 태양광을 하든 직집해서 그다음에 보낼 거 아닙니까? 그거 다 누가 한다는 얘기입니까 지금? LFP 하게 되면은 그걸 준비하는 과정이 그렇게 지금 나온 얘기는 어렵지 않다고 얘기했어요. 이것까지 다 연결 확대되면은 대한민국 배터리는 진짜 영역 넓어지는 거 아닌가요? 금융투자로 돈 벌기 쉽지 않으시죠? 그런데 불가능한 것도 아니죠. 글로벌 IB 트레이더의 눈으로 본 더 넓은 금융의 세계, 그들의 투자의 기술 정말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여러분들을 응원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입니다. 더 많은 영상을 보고 싶으신 분들은 화면 오른쪽에 있는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영상을 보시면서 좋아요는 필수인 거 아시죠? 항상 인포맥스 라이브를 사랑해주셔서 감사합니다.